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00년의 저주와 분열의 공포. 이는 베이징은 왜 제국의 무덤에서 떨고 있는가? 2026년 현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조약 파기설과 연해주 탈환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극에 달한 러시아의 약점을 틈타 베이징 정권은 오랜 수건이었던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영유권을 다시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영토 확장 야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정권이 외부를 향해 이토록 공격적인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들 때는 언제나 내부의 치명적인 균열과 붕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연해주를 향한 눈길의 이면에는 대만과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그리고 동북 삼성에 이르기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소수민족 독립이라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베이징이 동원하고 있는 서슬퍼런 공안 정국과 이를 집중 단속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진 역사적 트라우마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56개 민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조작된 현대적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는 진화사의 궤적을 단 한 걸음만 떨어져 바라보아도 중원 땅은 언제나 단 한 번도 단일한 민족의 통일 영토였던 적이 없습니다. 중원 대륙은 역사적으로 짧게는 몇 개, 그리고 많게는 십수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다시 통일되기를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춘추전국 시대와 삼국 시대,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와 5대 십국 시대 등 대륙이 갈기갈기 찢겨 성이 각자 도생했던 기간이 통일 왕조의 기간보다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통일이라는 것조차 한족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수나라와 당나라는 선비족 계열의 융합 정권이었으며 또한 원나라는 몽골족이었고 청나라는 바로 만주족의 제국이었습니다. 이는 즉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거대한 영토는 한족의 역사적 고유 영토가 아니라 바로 북방 이민족들이 개척을 하고 지배했던 터전을 현재 공산당 정권이 부당하게 개성하여 독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중화 땅이 한족만의 땅이 아니라는 이 명백한 사실이야말로 베이징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는 진화사의 또 다른 절대 법칙은 정권 수명의 한계성입니다. 이는 대륙을 지배한 정권 중 강력한 외래 정복 왕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 수명은 길어야 300년이었으며 대개는 100년 안팎을 넘기지 못하고 고사했습니다. 원나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족의 정권도 중원을 지배한 지 불과 97년 만에 내부 분열과 한족의 저항으로 북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와 수나라 강력한 중앙 집권과 가혹한 법치와 공안 통치를 동원했던 통일 왕조들은 각기 15년과 37년 만에 폭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 만주족의 철혈 통치로 약 300년을 버텼으나 이 또한 결국 한족의 민족주의와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파멸했습니다. 따라서 진화사에서
이 같은 가혹과 형벌과 감시 그리고 강제적 동화 정책에 의존했던 정권은 예외 없이 단명했습니다. 또한 민심의 이반을 군사력과 정보기관으로 억누르는 것은 물리적 임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49년 건국 이후 약 77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증명하는 100년의 저주라는 임계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광적인 집착과 통제는 자신들의 정권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유일한 정당성마저 무너진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안이라는 물리적 폭력뿐입니다. 또한 현재 베이징 정권은 각 소수민족 영역과 변방지역의 독립 열망을 짓누르기 위해 전례 없는 첨단 디지털 감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력이 강할수록 폭발의 위력은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현실은 이미 통제 불능의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이는 인종 청소와 디지털 수용소입니다. 이는 안맥 인식, 즉 CCTV와 DNA 강제 채취, 직업교육 훈련소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강제 수용소 운영은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을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티베트 역시 달라이라마 사후를 대비한 종교 말살 정책과 한족의 강제 이주로 정체성 자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이 이 두 지역에 천문학적인 공안 유지비를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무너질 경우 중앙아시아와 인도 접경지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대륙의 서쪽 절반이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몽고와 만주, 즉 동북 삼성 문화적 말살과 역사 찬탈입니다. 이는 최근 내몽골에서는 몽골의 교육을 금지하고 한어를 강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 역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 공정의 폭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만주는 러시아와의 잠재적 영토 분쟁 지역이자 향후 러시아 붕괴 시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이 지역의 이민족 색채를 지우기 위해 공안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만입니다. 이 대만은 제국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한족은 공산당 독재 하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는 베이징의 논리는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바로 내부 인민들의 시선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고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산당이 2026년 현재 연해주 베이징 조약의 파기 가능성을 흘리며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처한 말기적 정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률 폭등 그리고 소수 민족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독립의 열망을 외부의 영토 갈등으로 분출시키려는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가혹한 공안 통치로 지탱되는 정권은 100년을 넘기지 못했고 또한 쪼개졌던 대륙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분열되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정권이 아무리 억압의 꽃비를 지어도 대만, 티베트, 위구르, 몽골, 만주의 분열과 독립 기류를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중원 대륙이 다시 십수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지정학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한민족사 관점에서 볼 때 중원 대륙의 분열과 격변은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는 북방 이민족과 중원 정권이 패권을 다투며 대륙이 쪼개졌을 때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발해 건국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반복성의 인지입니다. 중국은 영원한 단일 제국이 아니며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연약한 거인임을 전제로 대중국 전략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다변화, 즉 연해주와 만주 지역의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 시 발생할 동북아 세력 균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외교와 군사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의 충돌이나 중국 내부 소수 민족의 폭발이 우리 한반도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북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베이징이 지고 있는 공안의 채찍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대륙의 유령이 깨어나 분열의 서막이 열릴 때 우리는 역사의 목격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적 해안을 가지고 다가올 격변의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